이어서 변상욱의 기자 수첩입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역사 때문에 말이 많군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보수 역사 교과서 논란.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성 내지는 뭔가 왜곡과 관련이 있는데 네. 그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빨리 변하는 게 유행이나 패션이 제일 빨리 변해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빨리 따라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업이 바뀝니다. 장사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 바뀌죠. 제조업에서 만들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유행, 상업, 산업 그다음에 바뀌는 게 이제 정치입니다. 정치는 뭐 이 사람이 쥐었다 저 사람이 쥐었다 하니까 정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바뀌어야 될 게 시대를 관통해 나가는 시대 의식이나 문화 이런 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역사 의식, 시대 정신 이런 게 바뀌고 제일 느리게 바뀌거나 또는 안 바뀌어도 좋은 게 자연 환경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막 정치에 의해서 강도 그냥 똑바로 바로잡아 그러면 4대강 사업처럼 그냥 강을 갖다 다 끊어가지고 똑바로 그냥 파버리고 거대한 저수지처럼 만든다거나. 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자연도 막 시간의 순서를 막 뒤바꿔버리고 역사의식 시대 정신도 갑자기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게 맞는 거야 그러면 저쪽으로 대통령 바뀔 때마다 계속 역사의식도 바뀌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지하게 불안한 사회인 겁니다. 뭐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이 역사가 맞아 저 역사가 맞아 매번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5년마다. 잘 살면서도 불구하고 시대의식이나 시대정신의 구조상으로는 무지하게 불안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부로 이렇게 나서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쉽게 나섭니다. 대단히 용기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역사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가려면.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예.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뭐 국정원 얘기를 다들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아는 네. 게 없는데 큰일 났네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 개입 범죄로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이런 걸 궁하면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 배고파갖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든 또 먹을 걸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튼 그동안 국정원 창고 속에 컴퓨터 속에 보관돼 있던 건데 이제 먼지를 털어서 갖고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다면 내란 음모죄 과연 성립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이제 신문에 알려진 걸 토대로 살피면 내란 음모죄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내란 음모죄가 딱 적용이 되려면 네.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을 공격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자라는 조금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기밥통으로 만들어 볼까 폭탄을 네. 경찰서를 뒤집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그다음에 경찰서를 만약에 습격한다고 치면 그게 국헌문란이 되느냐. 실제로 국헌문란이 되려면 뭐 임꺽정처럼 어디를 갖다가 정복을 해서 거기를 갖다가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게 지리산이 됐던 태백산이 됐던 간에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막연하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게 좀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국정원 수사가 내란 음모를 준비한 행위를 적발해서 그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강연 녹취록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녹취록이 국정원이 심어놓았던 프락치가 만약에 있었는데 그 프락치라는 제3자가 국정원의 사주를 받아서 남들의 얘기를 긁어 모아가지고 짜깁기 한 거다라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 못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약간의 그 여론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딱하니 들고 나왔을 때 국민들은 주로 그랬었죠.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야라고 그렇죠.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딱하니 공개가 되자 변화가 좀 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국정원을 너무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다 국정원의 전략 속에 속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이석기 의원 사건은 추측하기로는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슬그머니 언론에 자꾸 흘려주고 언론은 국정원이 흘리는 대로 받아쓰면서 이에 따라 여론이 춤추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녹취록 특종은 맨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는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다가 이제 바로 삭제를 했는데 다른 인터넷 매체들이 이제 보수단체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진 한국일보 내용을 찾아서 베껴 쓰고 하면서 이제 녹취록 전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녹취록을 흘려준 게 왜 하필이면 한국일보일까? 기왕이면 조선중앙통화 국정원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관계도 가까운 곳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언론계에서는 한국일보를 국정원이 간택해 주신 까닭은 간택, 네. 조중동은 너무 그동안 색깔이 강하고 국정원과 마치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예, 한결의 경향은 주면은 의심부터 하면서 까칠하게 까다롭게 파고들 것 같으니까 이건 부담스럽고 결국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를 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요새 사주 일가의 범죄, 법정 관리 때문에 한국일보가 경영위기 내지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한국일보로서는 위세를 높이는 좋은 기회니까 뭐 굳이 마다할 일은 또 아닙니다. 네. 예. 국정원이 지난 3년간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략적 판단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국민의 의혹이 가시진 않죠. 세상 모든 일은 다 정치적이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죠. 먹는 것까지도 정치적인데 국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안 한다면 이건 또 국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렇죠. 멍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략적 판단은 당연히 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까? 니네 정말 이거 물타기 하려고 내놨지라고 자꾸 째려보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과 국헌을 물랑케 해서 피의자가 돼갖고 조사받던 국정원이 갑자기 꺼내놨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일보가 또 국정원 구하기에 나섭니다. 31일 국민일보에 보면 왜 우리 국정원은 갑자기 몰래 하던 수사를 공개했는가라고 이제 그 까닭이 써 있어요. 내용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이 포섭해서 통합진보당을 그동안 조사했는데 내부에서 그것을 도와주던 조력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고 그 사람을 미행하면서 연락하던 혁명조직 연락책이 갑자기 사라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일보가 아주 친절하게 국정원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흘렸을까? 거기는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그렇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 네. 공안당국은 그럼 경찰이냐 검찰이냐 알 수 없죠. 그러나 아마도 국정원이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언론들은 궁해집니다. 특종은 자꾸 나오는데 그렇죠. 자기네는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왜 나는 안 줘요? 나도 하나 줘요. 이제 다 국정원한테 매달려서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기자는 말이죠. 강아지가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그냥 계속 맴돌면서 꼬리치면서 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 사실 곤란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남들이 특정한다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그래서 국정원과 다른 루트에서 사건을 재구성해 봐야 됩니다. 근데 국정원이 주는 대로만 받았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인공과 사건 현장에 어떻게든 가까이 가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가 믿을 만한지 비중이 있는 건지 판별해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도와줘야 될 게 당연히 통합진보당이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보는 다 공개해서 언론에게 내놔야 되는데 통합진보당도 영 협조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뭘 근거를 대라 그러면 녹취록의 내용에 근거한 질문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뭐 녹취록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낱말별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러면서 있는 대로 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통합진보당은 이게 괴문서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정원은 이게 있는 그대로 녹취한 거라는 걸 제시해야 됩니다. 양쪽 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거죠. 아무튼 국정원은 더 이상 어떤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국정원의 목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 질서를 문란케 한 그 혐의를 빨리 어떻게든 물타기해서 털어내야죠. 그 전국을 벗어나는 건데 아니다. 사실이다를 지금 당장 판별하자. 이렇게 뭐 정면 승부를 벌이지는 않을 겁니다. 녹취록 내용입니다 하고서 한 건 한 건 여기저기 골고루 흘려주면서 시간을 갖다 이제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 사건을 국정원한테 계속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국정문란 사건 을 저지른 피의자로서 네. 국정원 개혁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개혁돼야 개혁 될 대상이죠. 대상인데
그를 위해서 이 사건은 국정원이 이쯤에서 중간 발표로 마무리를 짓고 검찰 공안부서로 이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범인을 찾으러 다닐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자료를 모두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법적으로 분석을 하고 증거를 갖다 보완하고 하면서 수사를 해 나가야지 국정원이 더 이상 끌고 가면서 여기저기 흘려서 여론을 갖다가 춤추게 한다거나 자기네 어떤 죄나 또는 자기네 개혁을 갖다 덮어버리려 한다거나 하는 것을 이것은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맞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